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선마저도 깨고 내려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이번 하락을 처음으로 겪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이런 조정을 다시 겪어보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중인 종목들을 지난주 일부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좀 일정 부분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은 상승 추세 중간에 있는 조정의 일환일 뿐이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실 중이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시면은 다시 원래 가격대 근처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와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1439까지 하락을 했다가 바로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 3266까지 약 2배 이상 오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각국에서는 경제 봉쇄를 지속하고 있죠. 뭐 이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작년 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역대급으로 부양책을 실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유동성이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수급으로 버티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유동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얼마 전에 고객 예탁금이 무려 70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앞으로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넣어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객 예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유동 자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초에 약 25조 원 수준이던 고객 예탁금이 현재는 약 70조 원 정도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고 최근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뭐 물론 각국의 중앙정부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이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렇지만 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죠. 자, 그럼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많이, 그것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작년 12월 23일 2750선 부근에서 3266까지 약 보름 만에 2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는 변한 게 없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가격 수준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기존의 보유 중인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의 변화겠죠. 자,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심리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전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신용이라던가 아니면 미수를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노려서 뭐 신용이라던가 미수 물량들을 일정 부분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 이외에도 현금을 따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으로 만약에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면 뭐 2900에서 아니면 한 2920선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시장 주도주를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이 지금 전혀 없으시고 100% 종목으로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져서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